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대별로 참 열심히 살죠. 학생들은 새벽부터 학교와 학원 다니며 공부에 열중하고 20, 30대는 직장에서 일하며 치열하게 투자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년들은 부모님 챙기고 자녀 돌보며 돈 벌고 가사일까지 바쁘게 사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대의 행복지수가 낮을 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은 더욱 행복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 행복지수가 U자형 그래프입니다. 즉, 중년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줄어들었다, 고령층이 될수록 안정감을 느끼면서 다시 행복지수 곡선이 상승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는 중년층에서 꺾인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행복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니 경제력, 건강, 인간관계로 인한 고립감과 정서적 소통의 부재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인생이 재미없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깊어져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의 최인철 교수님이 쓴 굿 라이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 즉 쾌족의 상태는 고통의 완벽한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행복한 감정 상태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긍정적인 감정들의 상대적 비율로 측정된다. 부정적인 감정 경험보다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더 많을 때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이 전혀 없어야만 행복하다고 결코 정의하지 않는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말처럼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빠른 속도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포라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느껴야 한다. 중요한 목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해야만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고통을 경험해야 할 상황에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행복이 고통의 완벽한 부재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은 완벽하게 틀린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완벽한 결혼 생활이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즐거움처럼 가벼우면서 대가의 작품에서 경험하는 영광과 경외감처럼 깊이가 있다. 행복은 고통의 완벽한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는 자세다. 무엇보다 행복은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단 하나의 감정이 아니다. 삶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설렌다면,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책 내용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취업만 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 등 나의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고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고통을 얼마나 지혜롭게 조절하며 사는가가 행복한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역경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일정한 숙제를 통과해야만 음식을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숙제를 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맛있는 것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면서 맛있는 것만 먹고 산 쥐들은 비만과 무기력에 빠져 죽었고,
그에 반해 먹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숙제를 풀어야 했던 쥐들은 체중 증가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했다고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건 인생의 의미를 찾을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 또한 어려웠던 결혼 생활과 이혼 후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정들이 제 자신을 성찰하고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건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역경을 이겨낼 단단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자의 말처럼 행복은 고통의 완전한 부재를 뜻하지 않고 행복한 삶이란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담고 사는 삶입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도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은 관심 있고 즐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 자연에서 걷는 것이 늘 관심사고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30대에 자연에서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산 위에서 풍경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 영혼이 충만해지는 걸 느끼고 마음도 고요해지더라고요. 저자는 나는 행복한가와 같은 말이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또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극히 일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년에 나를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통해 자신을 통찰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찾아내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